그럼 대기하시든가. 너 그냥 그 집 아들 해. 나는 간다. 엄마, 그 정도도 못 해줘요?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사연 당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 들려드릴 사연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한 어머니의 이야기와 그 안에서 겪은 갈등과 상처를 담고 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부모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친 한 사람이랍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아들, 딸을 열심히 키우며 살아왔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 오직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었죠. 남편은 아이들이 채 국민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정말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둘째 딸은 예쁘고 똑똑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해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죠. 딸은 결혼 정년기가 되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을 흘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딸을 떠나보냈어요.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었거든요. 그 다음 해에는 우리 장남,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들도 공부를 잘해주었고 대학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을 결혼시키고 난 후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들은 아주 부잣집에 장가를 갔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아들의 장모님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반기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죠. 결혼식 날 저는 그 말이 제일 아프게 들렸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참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부잣집에 장가가서 기뻐했습니다.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새로운 좋은 차도 생겼거든요. 어느 날 아들은 그 차를 타고 우리 집에 와서 자랑했습니다. 엄마, 이 차 어때요? 정말 멋지죠? 아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우리 아들 잘 됐네.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좋아.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부잣집에 장가간 아들로 인해 우리 집과 부잣집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아들의 장모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시했고 아들도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장모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아들은 대답했어요.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에 위안을 삼으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행동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처갓집 일에는 열일 제쳐두고 달려가는 반면 우리 집 일에는 소홀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제사며 제 생일에는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그토록 효자였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아들아, 왜 요즘 우리 집에는 소홀해졌니? 네 아버지 제사도 있고 내 생일도 있었는데 왜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니? 아들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요. 처갓집 일도 많고 직장 일도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아들은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돈이 최고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아,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하지 않니? 제가 물었지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엄마,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아들은 이제 부인과 장인, 장모만을 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갓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달려가서 돕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썼죠. 한 번은 아들이 처갓집에 큰 잔치가 있다며 일주일 동안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아들을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죠. 또 다른 사건은 어느 날 아들이 큰 사업 기회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큰 사업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아들은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힘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 돈을 모아줬어요. 하지만 그 후로 아들은 그 돈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사업 얘기도 없었죠. 아들아, 그 사업은 어떻게 됐니? 제가 물어도 아들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할게요. 마지막 사건은 가족 모임 때였습니다. 명절에 모두 모였는데 아들은 처갓집에서 보낸 전들을 자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전들 정말 맛있죠? 장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 말을 한 아들은 제가 제사상을 준비하며 열심히 만든 전들은 제쳐두고 아들이 가져온 처갓집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겠다고 혈안이 되었어요. 엄마, 이 전들 그만 만들고 이걸 올리세요. 처갓집에서 보내준 거예요. 훨씬 더 맛있고 고급스러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참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들아, 이 전들도 내가 정성 들여 만든 거란다. 꼭 처갓집 음식을 올려야겠니?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은 무시한 채 계속해서 처갓집 음식을 자랑했습니다. 엄마, 사진 좀 찍어주세요. 처갓집 식구들 단톡방에 올리게요. 아들은 제사상에 처갓집 음식을 올린 후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처가 식구들 단톡방에 인증샷을 막 올려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꼈습니다. 딸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오빠가 너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집을 위해서 뭐든지 다 했는데 이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러게 말이다.
딸아, 참 걱정이다. 어느 날은 갑자기 아들이 전화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그동안 우리 집에 소홀했던 아들이 웬일로 여행을 가자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미안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닌가 싶어서 들뜬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했고요. 아들은 일본 여행을 계획했다고 했어요. 엄마, 일본에 좋은 곳이 많대요. 이번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경치도 봐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했고 출발 당일에는 아들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같이 좋은 시간 보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아들아. 엄마도 기대된다. 일본에 도착해서는 다양한 관광지를 돌아다녔어요. 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계속될수록 아들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졌죠. 아들아, 어디 가니? 제가 물으면 아들은 대답했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엄마.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호텔방으로 데려갔어요. 엄마, 사실 이번 여행에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저는 이미 그 말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목적이냐? 제가 물었죠. 알고 보니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은 아들의 처갓집 할아버지 팔순여행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십수명의 처갓집 식구들이 리조트를 빌려서 여행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일 때문에 뒤늦게 참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저를 끌고 온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엄마가 요리를 잘하시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줘서 장인 장모님께 점수 좀 따게 해주세요. 저는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지만 일본에서 어디 갈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일단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처갓집 식구들은 제가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장가왔으니 당연히 해야지 라는 식으로 말했죠. 저는 며칠 동안 개고생을 했습니다.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아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분을 삼키며 며칠만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지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했고 처갓집 식구들도 제가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죠. 가난하게 장가 보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더 만들어주세요. 처가 식구들도 저를 부려먹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계속 저도 모르게 그 리조트에서 아들 처가 식구들 뒷바라지를 하는 중이었어요. 저녁 식사로 일본 소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사와가지고 저에게 파무침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또 좋다고 우리 엄마가 파무침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저도 아들 장단 맞춰주겠다고 그걸 또 팔을 묻히고 앉아 있었지 뭐예요. 그런데 장모가 슬쩍 와서는 제가 묻히는 파무침을 손으로 쓱 집어먹고는 짜다며 저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이 파무침 너무 짜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요?
거기였어요. 제 참을성, 인내심이 드디어 한계에 달한 순간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파무침을 그대로 장모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럼 대기하시든가! 그러니까 장모와 처가 식구들은 모두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었죠. 아들도 쩔쩔매다가 자기 장모한테 달려가서 파무침을 닦아주고 괜찮냐고 막 걱정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외쳤습니다. 너 그냥 그 집 아들 해. 나는 간다. 비행기가 없으면 배 타고 가고 배 없으면 수영해서라도 혼자 집에 갈라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전 그렇게 소리치고 그리고 리조트를 뛰어나왔습니다. 뒤에서는 그 처가 식구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리조트를 나온 후 저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며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몇 시간 후 다행히도 한국 여행객들을 만나 딸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딸아, 나 지금 일본에 있는데 큰일 났다. 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딸은 저를 데리러 일본에 와서 비행기표를 끊어주었고 저는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정말 고마웠어요. 딸아,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이번 여행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을 불러서 만나 직접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번 여행 동안 내게 일어난 일이 믿기지가 않는다. 너무 힘들었어. 그러자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 정도도 못해줘요?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모님한테 그게 무슨 짓이에요? 가서 사과하세요.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아들의 반응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저는 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 없다. 너는 그 집 아들 해라.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 연락하지 마라. 저는 그리고는 아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네요. 이제 저는 딸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잘한 거 맞겠죠? 아들이 생각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용서해 줄까 고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서 많은 희생을 했지만 이번에는 제 자신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와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저는 아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 오신 할머니의 이야기가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 때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남겨주세요.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사연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국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경험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범한 67세 할머니입니다. 손주들을 가끔 돌봐주고 주택연금이랑 자식들로부터 조금씩 받는 용돈으로 남편과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죠. 남편도 저와 같은 나이인데 둘 다 퇴직한 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서로의 존재가 큰 힘이 되곤 해요. 저희는 복지관에 다니면서 사회생활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복지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지내죠.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 씨였어요. 강남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였다는 박 씨 할아버지는 자기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 잠깐 한 달만 있는 거라며 복지관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녔습니다. 반말은 기본이고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일쑤였죠. 복지관에서 반장 노릇을 하는 김 씨가 가서 박 씨 어르신, 그러지 마세요. 다들 불편해합니다. 라고 충고하자 박 씨 할아버지는 갑자기 막말과 욕설을 퍼부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에 김 씨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결국 복지관 사람들은 박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은 삶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사람들은 아쉽지만 미친 개는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다행히 박 씨 할아버지가 한 달 후에는 강남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 사람들은 빨리 그날이 오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동안은 공원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과 함께 공원 산책을 하다가 공원 걷기도 좀 질려서 근처 마트를 구경 가자고 했어요. 여보, 우리 공원 산책은 그만하고 마트나 가서 뭐 살 거 없나 구경해 볼까? 남편도 동의하며 말했죠. 그래, 그게 좋겠네. 마트를 돌아다니며 살 것이 없나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멀찌감치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냥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뭐 중요한 일은 아니겠지?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저녁 찬거리가 없어서 카트에 이것저것 담으면서 정신없이 가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어때? 저녁에 먹기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남편도 물건을 고르며 대답했죠. 응, 좋아 보이네. 그거 담자. 그러다 보니 소란스러운 소리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쇼핑을 했습니다. 정말 뭐 사는 것도 일이네. 하지만 저녁 준비해야 하니까 열심히 고르자고. 그런데 웬걸? 그 복지관에 미친 개 박 씨가 앞에 보이는 겁니다. 박 씨는 고기 구워주는 시식 코너 앞에서 고기를 굽는 족족 집어먹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먹겠다고 하면 째려보고 안 가냐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쪽 시식 코너에 가서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하자 하며 다른 쪽으로 갔는데 웬걸 눈앞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박 씨가 인사를 하더니 다짜고짜 요즘 왜 안 나와? 나 피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날씨가 좋아서 공원을 돌고 있어요. 하니 박 씨는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심심하다고 좀 나오라고 반말을 찍찍하면서 거들먹거렸습니다. 자기가
시식 코너 같은 곳은 원래 올 일도 없고 먹을 일도 없는데 오늘 한번 경험 삼아 해보고 있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막 이야기를 늘어놓길래 저는 아이고 그러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가 다짜고짜 저기 고기가 맛있다고 한참 전에 먹은 고기 코너에 우리를 막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다른 걸 사러 가야 해서요. 라고 했는데도 박 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에이, 저기 고기가 진짜 맛있어. 같이 가자니까. 라며 끈질기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그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과 저는 고기 코너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원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다가 빨리 빠지기로 이미 서로 눈빛 교환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고기 시식을 하는데 줄이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박 씨가 그 줄을 다 무시하고 대뜸 앞에 서서 고기를 받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한 30대 남자가 왜 새치기를 하세요? 하고 항의했습니다. 박 씨는 너 몇 살인데 장유유서도 모르냐?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30대 남자가 그러는 너는 몇 살인데 그 나이 먹고 새치기냐? 하며 똑같이 반말로 맞섰습니다. 박 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내가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못 배운 놈이네? 라고 하자 그 남자는 네가 먼저 반말하니까 나도 반말하는 거지. 내가 30대 같이 생긴 100살 먹은 노인일지 네가 어떻게 아냐? 하며 맞받아쳤어요. 그러자 박 씨는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막 욕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해댔습니다. 그 30대 남자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박 씨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그래서 박 씨가 바닥에 엎어졌는데 그걸 또 30대 남자가 막 눕혀놓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막 살려줘! 잘못했다! 하고 울기까지 하면서 비는데 그 남자는 눈이 돌아서 계속 박 씨를 때렸고 사람들은 당황해서 주변에서 말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조용하던 우리 남편이 그 30대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면 되었어요. 그러자 그 30대 남자가 넌 또 뭔데? 하며 우리 남편의 뺨까지 때리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렇게 조용하고 착하지만 실은 유도 3단에 복싱도 프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남편은 그 남자의 뺨 때리는 걸 휙 피하더니 그대로 팔을 꺾어서 제압하고는 그만하라고 계속할 거냐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너무 아프고 또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 잘못했다고 그만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놔줬어요. 그리고 그만 가보시라고 여기 있지 말고 가라고 하니 그 30대 남자는 깨갱 하고 말 잘 듣고 가더군요. 그런데 자빠져서 울고 있는 박 씨를 또 우리 착한 남편이 가서 달래주고 괜찮냐고 하니까 박 씨가 갑자기 아이고 형님 나 죽을 뻔했어요 하고 완전 애처럼 남편 품에 안겨서 우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꼬숩던지. 어쨌든 그 일이 있고 결국 경찰이 왔습니다. 박 씨는 박 씨대로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박 씨를 때린 그 30대 남자도 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죠. 박 씨는 그 뒤에도 복지관에 나왔는데 우리 남편한테 알랑방구를 끼면서 형님 하고 살갑게 굴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또 착하니까 받아주면서 박 씨에게 동생, 복지관 사람들한테 예의 있게 행동해 하고 잘 타일러서 얘기했어요.
그러자 박 씨가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대하는 게 싹 달라지고 웬걸 다른 사람이 되어서 싹싹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요. 그렇게 한 달 있다가 진짜 강남으로 갔는지 감방으로 갔는지 어느 날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참,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우리 남편처럼 자기가 강해도 티내지 않고 묵묵히 있는 멋진 사람도 있고, 박 씨처럼 별것도 아니면서 여기저기 센 척하는 사람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며 살아가는 재미로 살겠지만, 박 씨 같은 사람은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참, 사연 속 박 씨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박 씨 할아버지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반말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박 씨 할아버지처럼 남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않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지요. 사연의 주인공과 그 남편분처럼요. 하지만 피할 수 없거나 나서야 할 때에는 사연자분의 남편처럼 올바른 행동과 충고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사연 DJ 당사였습니다.